해운대를 점령했던 주한미군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이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온 미국 군인들입니다만, 반면에 한국에서 소파 협정 등으로 지금까지 각종 민폐는 물론 범죄까지도 연루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이것이 수십 년 반복되면서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만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한미군의 일탈들이 순식간에 고쳐지면서 그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미군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 방위성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민첩하게 하는 미군이 일본에서는 막무가내로 행동한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 미국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 연휴를 맞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휴일 늦은 시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술판을 벌이고 폭주까지 터뜨리자 시민 불안 신고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한미군 소속 장병들로 마스크를 안 끼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들은 인접지역 순찰차 6대와 형사팀, 경찰서 타격대, 외사계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계도와 순찰을 강화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라 손을 써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인 인원만 12,000여 명으로 국내에 있던 주한미군의 절반가량이 해운대에 모여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해운대는 국내외 사람들에 알려진 핫플레이스로 주한미군에게도 작년에 본격 활용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훨씬 상황이 심각했는데 그 당시엔 미군들이 한국인들을 폭행하고 난동까지 부렸기 때문이죠. 올해는 그런 일까지는 없었으나 시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며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7월이 되며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되면서 경찰 등 당국은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변화가 확실히 눈에 띄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미국 군인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해변에는 적막감까지 돌았던 것입니다. 작년 독립기념일에 난리가 났던 해변에는 미국의 헌병대가 배치되어 삼엄한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헌병대를 이끈 곳은 크리스 브루키 대령으로 부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지휘했기 때문에 더욱더 군기가 들어있으며 미군 관련 감시가 삼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미군이 주한미군 중에 허가를 받은 미군들만 해운대에 오도록 허가제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미군들은 이 허가제 때문에 상당수가 해운대 방문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대에서 허가를 받아야 보내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가지 말라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한미군들이 몸을 사린 이유는 지난 6월 메모리얼 데이 때 한국인의 폭죽을 쏜 미군에 대해서 비명예제대를 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이력으로 남는데요. 미군의 경우 전역은 명예전역, 일반전역, 비명예전역, 불량품행전역, 불명예전역 등으로 나뉩니다. 불량품행전역과 불명예전역과 달리 비명예전역은 징계처분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본국에서도 군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 기록에도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해운대가 허가제로 바뀌고 비명예제대의 판정이 남은 곳에 주한미군이 확실히 줄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폭력 사태가 있었어도 별 반응 없던 미군이 뭔가 다른 큰 변화가 있지 않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미군이 이처럼 크게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 위상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느 때보다 잘 느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최고 혈맹으로 치켜세우고 동맹을 강화하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미국이 가장 원한 것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격이 미국에서만 높아진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급상승한 모습이 나옵니다. 최근 UN 무역개발회의 UNCTAD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간 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제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UN 무역개발회의뿐만 아니라 전세계 가장 국력이 강한 국가에 선정된 10개국에서도 한국이 포함되었는데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89점으로 9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세계 상위 12국가에도 포함된 것입니다. 일본은 GDP는 3위지만 이 순위에서는 종합 7위로 말 그대로 한국이 2계단만 올라서면 역전됩니다. 특히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국의 방위비가 일본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추월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계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을 일본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한국을 저지하려고 하며 수출 규제를 하고 G7 입성을 틀어막으려 하는 등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보도되자 일본에서는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며 불쾌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 때 인프라를 많이 깔아놓아서 그를 바탕으로 산업이 발전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일본의 은혜라면서 한국은 일본에 감사를 표하라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들먹입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반대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면 예전보다 더 많이 공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선진국이 부담할 돈을 한국에서 분담하는 상황은 나쁘지 않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젠 유엔 전 회원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찬성하는데 일본만 혼자 반대를 한다면 그 역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옹졸한 모습으로 비출까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결국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본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G7 역시 한국의 가입이 갈수록 확실하다며 나중에 일본은 지금처럼 반대를 못할 걸로 관측합니다. 한편 이번 한국의 선진국 지위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에 팬데믹 사태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회원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냐는 컨센서스가 모아졌으며, 코로나를 지켜 방역도 잘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무너지지 않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한국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한미군 현충일 난동 사건에서도 한국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이번에 즉시 고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미군이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해운대구가 해수욕장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경찰과 구청 관계자, 미 헌병대 등 300여 명을 투입했는데 미군에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주한미군은 독립기념일 연휴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한국의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어떤 유형의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휴가기간 적절한 행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한미 정상회담 효과 등이 접목된 결과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주한미군의 연합사령관이 한국에 부임하면서 더욱 동맹이 강화된 점입니다. 폴 러케머라 대장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2일 취임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과의 인연은 이번이 두 번째로 소령 시절 최전방 비무장지대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의 경험이 충분한 폴 대장을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한 적임자로 본 것입니다. 7월 2일에 한미동맹을 수호하는 미국 사령관이 부임했는데, 만약 주한미군이 7월 4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에 해운대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맥락은 미군 측에서도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올해 해운대는 미국의 폭동도 없고 심지어 썰렁한 상태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예전과는 달리 한국을 우대하는 미국의 모습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